앞 영상까지 이제 디지털 회로에 대한 얘기를 마쳤을 텐데, 그래서 핵심은 디지털 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산술 연산, 논리 연산들에 사용이 되고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그 어떤 프로세서나 이런 곳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영상에서 인텔 예시에서도 보셨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산술 연산을 하는 칩 부분들이 존재하고 걔네들은 이제 약속된 연산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우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PGA라는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사용한 범위 내에서 저는 어떤 의도로 사용했고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정식 명칭은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게이트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레이, 집합, 모음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 병렬 연산에 특화돼 있고 전력을 적게 쓰고 프로그래머블 하다라는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뭐 다른 거는 사실 저는 그 체감이라던가 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편이어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요 프로그래머블 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아까가 아니지, 전 영상에서 ALU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떤 연산을 할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덧셈, 그 다음에 뭐 곱셈, 그 다음에 뭐 쉬프트 연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연산을 한다면 이 각 연산에 맞는 어떤 디지털 회로가 구현이 돼 있을 거고, 그죠? 어떤 회로가 이렇게 구현이 돼서 모듈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면, 얘네들 가지고 이제 잘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 명령어로 처리하는 뭐가 있을 거고, 그래서 명령어가 뭐 더하기 명령하면 이걸로 이제 데이터를 보낼 거고, 곱하기 명령하면 이걸로 보낼 거고, 시프트 명령하면 이걸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서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걸로 ALU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라고 할까요? 단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다른 연산을 하나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뭐 있지? 뭐 이런 XOR 연산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다른 연산을 뭔가 하나를 추가하는 모듈을 넣고 싶으면 넣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미 완성된 부분이고 각 그 연산의 역할을 하는 모듈들이 다 만들어져서 넣어졌기 때문에 얘네들 안에는 디지털 회로가 이 각 연산에 맞게 설계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연산이 필요하다 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추가를 하는 게 안 되고, 뭔가 우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연산들을 잘 조합을 해서 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명령 구조를 짜야겠죠. 그래서 이걸 추가하는 게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FPGA의 목표는 뭐냐면, 요거를 역할에 맞게 각각 디지털 회로를 이렇게 짜놓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에 맞게 얘네를 그 디지털, 여기 안에 들어있는 디지털 회로를 필요에 맞게 바꾸자가 요 FPGA의 그 목표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고정시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형태의 모듈로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면서 여러 형태로 사용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들겠죠. 이 디지털 회로라는 건 결국에는 뭐 모스펫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아날로그 회로일 텐데, 얘를 어떻게 형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하냐. 엔드 게이트는 계속 엔드 게이트고 OR 게이트는 계속 OR 게이트고, 걔네 한번 연결하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바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걔를 이제 이 FPGA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했냐면, 내부를 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 CLB라고 하는 건데, 뭐의 줄임말인지 까먹었네요. 그래서 뭐 얘가 이제 그 따지자면은 CPU의 이제 코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코어 같은 느낌인데, 얘네들 내부를 보시면 LUT라고 하는 부분, FF, 뭐 MUX 이렇게 돼 있는데, 이 FF는 플립플랍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이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그냥 저장을 하는 애예요. 내가 비트 숫자를 저장을 하는 용도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 이 MUX라고 하는 애는 선택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저장된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어떤 결과값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할지 고르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시스템에도 충분히 들어가 있을 건데 이제 특이한 차별점이 되는 부분은 요 LUT라고 부르는 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 AND 연산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앞에서도 봤듯이 0, 1을 넣으면은 0이 나오고 0, 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1, 0을 넣으면 1이 나오고 아니지 1, 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1, 2를 넣으면 1이 나오는 이런 연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날로그 회로적으로 얘네 값들 가지고 뭔가 전기적인 신호로 0, 0, 0, 1을 이렇게 유도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미리 데이터를 넣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입력에 0, 0, 1이 들어오면 0을 출력을 해라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표를 미리 이 사전에 여기다 탑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표에 따라서 들어오는 입력 A, B에 들어오는 입력 가지고 0, 0이 들어왔으니까 0을 내보내야겠네 1, 1이 들어왔으니까 1을 내보내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 표랑 비교를 해가면서 이 데이터 값을 출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연산이 필요하다 5할 연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5할 연산에 맞는 표만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업데이트를 새롭게 해주면 이 새로운 표에 맞춰서 다시 또 얘가 그거에 맞는 게이트가 되는 거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각 회로를 구현하는데 뭐 어떤 회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는 계산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 더하기면은 더하기에 맞는 그 게이트들을 전부 다 붙일 필요 없이 이 LUT에 적당한 표만 계속해서 대입을 해주면은 그 회로를 프로그래머블하게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표를 집어넣는 건 또 어떻게 집어넣냐? 아마 저도 이 LUT 정확한 구조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일단은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저장을 할 수 있는 플립플롭 같은 것들을 넣을 거고 그럼 이 플립플롭들에 들어온 값을 가지고 와서 A에서 들어오는 거랑 B에서 들어오는 거랑 뭔가 비교 연산을 하는 비교 연산기만 이용을 하면 이제 저장한 데이터와 비교 연산기만 가지고 이것들이 구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PGA는 이런 LUT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래머블하게 회로를 짤 수가 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일단 처음에는 간단하게 FPGA를 활용을 해서 어떤 과정으로 얘를 사용을 하는지를 좀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얘 실제로 올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 회로를 올린다고 하는데 프로그래머블 하니까 저 회로를 어떻게 프로그램 하냐 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회로를 짜야 되는데 디지털 회로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막 일일이 AND OR 하면서 그릴 수 없으니까 코드로 보통 짭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회로를 코딩하는 그 프로그램 언어를 보통 HDL이라고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시스템 뭐 베릴로그나 시스템 베릴로그 같은 거 다른 거는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 시스템 베릴로그 이용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도 시스템 베릴로그를 이용을 했고 주민이 되나? 주민이 되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게 어떤 언어냐면 그 회로의 움직임을 논리 게이트의 어떤 움직임을 이 코드로 작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AND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비교 연산, 비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코드로 이렇게 좀 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 짜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 짜놓으면은 요걸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내가 이렇게 요런 논리로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설계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를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HDL 가지고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 요 FPGA에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상에서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합성을 해줍니다. 이
코드 짠 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러면은 요 아까 얘기했던 LUT에 각각 대입을 해가면서 내가 여기다 AND를 썼으면은 AND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뭐 여기다 OR을 썼으면은 또 다른 LUT에는 OR을 넣고 얘네들을 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 LUT에 맞는 그 테이블을 집어넣고 그 LUT들을 잘 연결을 하고 입력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플립플랍이라든지 먹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연결을 해서 여기서 짜놓은 코드를 실제로 한번 그 구현을 해본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구현을 해봤을 때 이제 얘가 말이 다 잘 되는지 막 말도 안 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못 짜서 뭐 어디서 나와서 여기 다시 이렇게 막 들어가거나 뭐 이런 중간에 얘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둘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른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제가 여기서 실수로 짰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구현할 합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알려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얘를 실질적으로 요 보드 안에 있는 그 각 물리적인 LUT들 이런 거 안에 한번 이제 테스트로도 이제 넣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임플리멘트 과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LUT를 한번 그 물리적인 위치에 맞게 넣어보고 어떤 동선으로 데이터들이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들이 이동하는 타이밍들에 대한 얘기도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리멘트까지 잘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라는 판정이 나면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하드웨어에 올려서 여기 있는 뭐 물리적인 버튼들, 스위치, 뭐 LED라든지 이런 입력, 출력 도구들을 가지고 제가 구현한 저 설계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실제로 내가 뭐 눌렀을 때 LED가 나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면 눌렀을 때 실제 LED가 나오는지 뭐 입력이 잘 되고 저장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실제 하드웨어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성해 보면 뭐 가까이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LUT 같은 것들 여기 이렇게 다 구현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뭐 LUT 뭐 입력이 4개짜리, 뭐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맞게 잘 설계가 되고 여기 보면은 플립플롭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어떤 연산 결과들을 미리 저장을 해놓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또 저장을 하고 또 버퍼 뭐 저장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아까 먹스 얘기도 있었는데 얘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LUT 가지고 거의 다 구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는 지금 사용된 부분이 없어 보이네요. 아무튼 네, 그렇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입력, 출력, 포트까지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입력 포트가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런 연산들에 쫙 들어가면서 계산이 되고 그 계산들이 저장이 됐다가 이 저장된 것들 중에서 이제 뭐 적당한 출력이 이렇게 나가는 논리 구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합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임플리멘트 하면 이런 식으로 실제 이 보드에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은 뭐 이 실제로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자원보다 훨씬 많은 자원들이 여분으로 있겠죠. 왜냐면 얼만큼의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만큼을 다 쓰는 일이 없을 건데 이제 뭐 여기 임플리멘트 단계에서 혹시라도 이거보다 우리 준비되어 있는 자원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타이밍 이슈들인데 또 사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가령 뭐 어떤 데이터 하나를 이제 내가 여기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뭐 상태라고 합시다. 0 상태인지 1 상태인지를 저장해 놓는 어떤 저장 공간이 있을 때 이 내가 지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0, 1 그 상태를 동시에 뭐 한 예를 들어 뭐 100명의 다른 100개의 다른 어떤 모듈에 이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똑같은 한 데이터가 딱
이 땅 시그널에 맞춰서 100개의 요 모듈에 전부 다 전달이 돼야 돼요, 동시에. 이론상으로는. 왜냐면 우리는 요거 변화를 즉각적으로 얘네가 감지하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뭔가 한다라고 시스템을 짰으니까.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구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배치를 해보면 요 타이밍이 어긋날 수가 있겠죠. 이거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왜냐면은 누군가는 이제 이게 저장되어 있는 저장 위치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가깝게 위치해 있을 거고, 이러면은 제일 먼 애랑 제일 가까운 애 사이에 어떤 타이밍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면 얘는 이미 얘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 얘가 살아있는 상태로 보고 있고, 그래서 뭔가 어긋나 버리면 이 다음 단계에서 뭔가 또 어긋남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런 그 타이밍 이슈라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슈, 이런 타이밍적인 다른 이슈, 뭐 궁극적으로는 비슷해요. 뒷단에 있는 애들이 뭐 앞단에 있는 애가 뭐 변경되기 이전에 이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타이밍이 맞게 전달이 안 된다든지, 물리적인 이슈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런 것들도 이 단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도 수정을 또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수정을 하려면 이제 아까 그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뭐 중간 다리를 하나 더 넣어서 중간에 안정적으로 이 데이터를 미리 저장해 놨다가 또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이런 식의 어떤 타이밍 이슈를 수정하는 과정들을 좀 단계에서 미리 확인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추가로 뭐 이 단계에서 얘가 파워를 얼마나 쓸지, 어떤 모듈에서 얼만큼의 파워를 쓸지에 대한 예상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깊게 또 확인한 건 아니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FPGA를 사용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짠 회로를 비단 이거에서 사용하는 건, 이 FPGA에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계산기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계산기 디지털 회로를 내가 코딩으로 열심히 짜가지고, HDL로 열심히 짜서 코딩으로 짜고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작동 잘 되네 해가지고 얘를 실제 칩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 과정에 이제 사실 이걸 칩으로 찍어버리면 사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실제 칩으로 찍는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자가 될 거고,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만약에 코드에서는 잘 작동했는데 뭔가 그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거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찍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너무 비싸게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여기서 이제 물리적으로 미리 좀 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버튼이 눌렸을 때 불을 켜라, LED를 켜라, 이렇게 뭐 코드를 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당연히 돌아가요. 왜냐면은 내가 버튼을 눌렀다라는 어떤 시그널은 0인 신호를 1인 신호로 바꾸는 방법으로 버튼을 누를 거니까,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리적인 버튼은 이 버튼 옆에서 봤을 때 결국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내가 이렇게 꾹 누르면은 이 전기 메탈 도체 부분이 여기다 뭔가 이렇게 닿아가지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겠죠. 뭐 대략적으로 보면. 그래서 얘가 순간적으로 닿는 순간에 이게 도선이 연결이 되고, 다시 떨어지면은 이제 도선이 끊기면서 누르면 1, 뭐 떼면 0, 이런 식으로 아마 버튼이 구현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버튼이 우리가 눌렀다가 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스프링 같은 게 사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딱 누르면은 순간적으로 스프링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딱 눌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0일 신호가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순간적인 신호가 막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여기는 꺼져 있는 상태, 여기는 켜져 있는 상태라고 분석을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운싱 하는 현상들이 보이고, 이걸 채터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물리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불을 킨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운싱 되는 순간에는 깜빡깜빡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뭐 우리가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겠지만 불이 아니라 어떤 숫자를 뭐 체력이라고 할까요? 숫자를 하나씩 뭐 줄인다 아니면 하나씩 늘린다 라고 하면은 원래는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숫자가 하나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런 채터링이 있으면은 버튼을 한 번 눌렀지만 숫자가 막 두세 번씩 이렇게 왜냐면 0101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숫자가 여러 번을 증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영상 보시면은 언제 나오지? 지금 한 번 눌렀는데 막 두 번씩 켜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방금 한번 두게 됐을 텐데 그런 것처럼 이런 물리적인 이슈들을 사전에 조금 감지를 하고 타협을 뭐 이걸 방지하는 어떤 회로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칩으로 구현하기 전에 사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제 생각에는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PGA를 이제 이론적인 배경하고 조금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원리가 뭔지를 알아봤고 왜 사용되고 유용하다라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뒤에서 할 얘기는 또 이거랑 조금 그 FPGA 자체랑은 좀 다른 얘기여서 이 FPGA는 그냥 뭐 뒤에서 만든 거를 디지털 회로로 짜고 그거를 여기서 한번 돌려봤다 정도의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PGA 얘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뒤에 이제 다른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얘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